인양이 진행되면서 주변 바다 오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진도 주민들도 안도감 속에 후유증이 없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총경급 경찰관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이 호남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경선과 투표가 시작됩니다. 순천 옛도심 중심가가 명인 창작예술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세월호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세월호 인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근 진도 주민들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오길 기원하며 지역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다시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진도 군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미수습자 9명을 안전하게 수습해서 가족의 품에 안겨주고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어이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군민들은 상주의 마음과 죄인된 심정으로 피해자 지원의 최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함께하며 어업 등 생업을 놓아야 했고 관광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어업인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온전한 피해 회복을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 세월호 인양 이후 미수습자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 못지않게 정부가 진도군에도 관심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민들이 그때 손해났던 점을 다시 한번 복구 차원에서 정부에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대형 재난을 온몸으로 받아낸 진도 군민들. 그러나 애석하게 찾지 못한 9명을 떠올리면 세월호 가족들에게 빚진 심정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에는 남아있던 기름이 흘러 얇은 유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이 진행될수록 기름이 더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인양 현장. 바닷속에 있던 세월호가 움직이면서 기름 일부가 유출된 상태입니다. 얇은 막 정도가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 결코 많은 양은 아니라고 보고요. 해양수산부가 계산한 세월호의 잔존유는 차량 연료까지 감안해 221kl. 이 가운데 잠수부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분류돼 작업이 아예 이루어지지 못한 곳의 잔존유는 50kl, 250드럼에 이릅니다. 해양수산부는 잔존유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기름 유출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기름이 많이 유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선상이 상당히 좀 위험하고 500m 반경에서 상하이 셀비지가 1.6km 반경 안팎에는 해양관리공단과 해경이 방제선 16척을 투입한 상황이지만 어민들 걱정을 덜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이 미역을 채취할 이 시기인데 저게 이제 인양을 한다고 인양을 하니까 참 어민들은 우리들은 참 걱정인데. 세월호 잔존유 유출의 최대 고비는 선체를 반잠수식 선박에 올리는 공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기름띠가 발견돼 해경이 방제에 나선 가운데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여수시 국동항 인근 해상에서 경유로 추정되는 엷은 기름띠가 4,700여 제곱미터 면적에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전 6시부터 4시간여 동안 물대포와 방제선 등을 동원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선박에서 폐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용의 선박을 추적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현상이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경찰 고위 간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인데 정작 앞서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경찰서장 48살 서모 총경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어제 저녁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서 총경을 체포했습니다. 서 총경은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자 A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 총경은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수사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양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 총경은 취임 석 달 만에 대기 발령됐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용은 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다는 공문만 받았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연은 없고요.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방경찰청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 등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서 총경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A씨와 부적절한 자리를 가져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수첩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총경이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선 주자들이 호남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경선과 ARS 투표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호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대선 주자들도 모였습니다. 행사장으로, 시장과 공장으로, 그리고 진도 팽목항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후보들이 동분서주했습니다. 저 손학규가 호남을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남에서 각각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20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합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후보는 호남 대통령으로 자존심을 세우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나마 서름 속에 한숨 속에 살아온 호남이 길을 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5일부터 ARS 투표를 시작하는 민주당과 25일 광주 전남에서 첫 경선을 치르는 국민의당. 승부의 시작인 동시에 사실상의 결승전이 될 수도 있는 호남 경선에 후보들이 조직과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여수를 방문해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늘 광주와 목포에 이어 지난 1월 화재 피해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에 앞서 안 후보는 순천, 광양, 여수 갑을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당원 등과 만나 나라와 호남을 살리고 미래 비전이 있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4월 12일 치러질 전남 지역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식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여수 나선거구와 순천 나선거구에서 시의원을, 해남 2선거구에서 도의원을 각각 뽑게 되며 정당별 공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30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사전투표는 다음 달 7일부터 8일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순천 옛도심의 중심 도로가 명인들의 창작예술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출신 예술가들과 협력해 그려낸 청사진이 이제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심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순천 문화의 거리 복판 옛 파출소 건물. 다음 달 중순이면 지역 출신 원로 서양 화가인 조강훈 작가의 창작 스튜디오로 변신합니다. 유명 작가의 고향임을 널리 알리면서 후배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고 제작되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공간은 작지만 아주 특색 있는 전시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역 출신으로 세계적인 사진예술가인 배병우 작가의 창작 스튜디오는 이미 거리의 명물이 됐고 김혜순 한복 명인의 작업실도 지난달 공사가 마무리돼 상설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식당 건물은 올해 안에 청년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재건축돼서 이 문화의 거리에 젊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런 청년이나 학생들이 이 원도심의 빈집을 활용한 공간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타 마케팅을 활용해 전국 각 분야 예술가들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인데 도심 재생의 측면에서도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과 또 여기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협업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생적인 기반이 갖춰져서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순천시는 다음 달 전문 운영업체를 선정해 우선 전시 창작의 기능을 가동한 뒤 나머지 거점 시설의 공사도 서둘러 연내 예술촌의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의회가 논란이 됐던 예술고 신축안을 상정해 학교 설립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 부결시켰던 창의예술고 관련 신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내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신축 금액은 광양시가 제출한 20억 원보다 15억 원 줄어든 5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광양시는 도교육청과 합의해 당초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고 설립에서 신축 쪽으로 전환해 관련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부담이 크다며 3차례 부결시켰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하락과 대중국 수출 물량 감소로 고흥 유자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수출 실적 상위 5개 품목 중 유자차 등 가공식품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 넘게 줄었으며 중국 수출 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도 판로 확대와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유자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하고 예상 생산량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한 조선소 앞에 정박 중이던 29톤급 FRP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미 등 선체 일부를 태우고 5시간 만인 오후 5시 40분쯤 진화됐습니다. 해경은 조타실 쪽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시민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위해 독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시립도서관에서 다음 달 3일부터 9월까지 책 읽기를 마라톤에 비유하고 책 한쪽을 1m로 한산해 미리 설정한 독서 코스를 완주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신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